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2월달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되고 5월달에는 거기에 대해서 임대소득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개 중에는 아마 일부 아주 소수 몇몇 분들은 나는 월세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뭐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전세보증금 3억 넘었는데 요거는 좀 안 해도 되겠지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알고 안 하신 분도 일부 계실 거고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나 납부를 못 하신 분들도 아마 상당 부분 계실 건데 내가 그렇게 몰래 받은 월세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아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자료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고요. 국세청 블로그에 2021년 2월 5일자로 올라온 포스팅입니다. 자, 내용은 세무법인 다솔에 계시는 최용준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기고해 주신 글이에요.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식사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젠틀하시고 뭐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 저런 분한테 상담받고 이렇게 좀 컨설팅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무법인 다솔 쪽으로 연락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관련해서 이 몰래 받은 월세 국세청은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기존에는 제가 광고 없애고 글자 크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기능이 안 돼요. 이게 블로그여가지고 화면이 약간 좀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막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세무서에서 연락도 받고 봤더니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받은 월세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요즘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이렇다고 해요. 저도 들어보니까. 자, 선생님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매달 이렇게 해서 1년치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하세요.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잘못됐다고 말씀 주시고요. 증거 제출하시고요. 소명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대요. 이게 두 개 차이 아시겠죠? 자, 1번. 자, 작년에 신고 안 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게 하나가 있고 2번. 작년에 요만큼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셨네요.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안 하셨어요? 하세요. 혹시 우리가 틀렸으면은 소명하시고. 이거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질문 하신 분도 그거죠. 어떻게 세무서에서 내가 월세 받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거냐 도대체. 게다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을 선정을 하고 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평소 국세청은 월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를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주택임대소득, 즉 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할 경우 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상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요거는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했지만 워낙 또 복잡하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넣고 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 우선 주택수를 계산하는 거가 중요한데 이때 주택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과 배우자, 즉 부부 합산으로 합니다. 이게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도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수는 양도세, 취득세 다르고요. 보유세 다르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할 때 또 다른 게 각각의 경우에 다 달라요. 어렵죠? 자,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서 월세를 받았다면 비록 부부합산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 자, 그러니까 부부합산 1주택자라면은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낼 거는 없다. 다만 그런데 이 1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리고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은 세금 낸다. 그러면 기준시가가 9억을 안 넘으면 안 내는 거고 넘었다 하더라도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받으면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1주택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부부합산 2주택. 자, 그러면 이때는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거예요. 월세에 대해서만. 자,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때 보증금은 2주택이고 월세에 있는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그리고 전세 보증금 다 들어갑니다. 근데 2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않는다. 만약에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월세도 내고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로도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어야 되고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소형주택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간주임대로 할 때 제외된다. 주택할 땐 월세할 땐 들어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공유 드렸던 것 같아요. 제 방송에서도 했었고, 제 텔레그램에서도 했었고, 제 블로그에서 했었고, 뭐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겹도록 하는데 이게 또 매번 제가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자, 부부합산 주택수가 하나다. 과세가 될까 안 될까? 웬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기준시가가 9억이 넘고 월세를 받을 때 그리고 해외에서 월세 받을 때 이 경우는 비록 1주택이라도 과세가 되는 거고 요 1주택 주택수는 부부합산이에요. 부부합산.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잘 아셔야 되고요. 내가 부부합산 2주택이다 그러면은 월세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월세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증금, 전세금 요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내가 부부합산 3주택이다 그러면은 월세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그리고 보증금 전세금이 3억 넘는 경우에는 또 이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로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부합산 주택수.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이 이거죠. 그럼 내가 신고하지 않은 월세에 대해서 국세청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 자,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별다른 추징 없이 지나온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 국세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주택임대소득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대부분은 그동안 받은 월세 및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꽤 세무서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최영준 세무사님은 실제 세무사이시고 관련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상담을 받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보시고 에이 저러지 않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국세청은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은 월세 그리고 보증금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자, 기본적으로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전세권 임차권 등기 내용 등 주택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계기관에서로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전세권 임차권 등기 내용 등 주택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한다. 자, 이건 좀 정리를 해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국세청 어떻게 파악할까? 자, 첫 번째 관계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신고 내용, 특히 이제 등록임대주택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 임차권 요런 내용들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두 번째,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신청한 월세세 공제 또는 월세 현금 용수증 그리고 전세자금 소득공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시 신청한 월세세 공제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세 공제는 일단 첫 번째는 임차인의 세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임대인의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연말정산. 이건 국세청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데이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동사무소에 신고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까지 건네받아서 정확한 월세 및
보증금 액수를 파악해낸다. 자, 동사무소니까 국세청 관할은 아니지만 이제 행안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자료를 건네받는 거죠. 자, 세 번째. 요즘에는 이제 주민센터라고 하죠.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 여기서 하나 더 갑시다. 이 전월세 확정일자 이렇게 됐는데 오는 6월이 되면 뭐가 시행되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누락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이제 과세당국에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규모 원룸,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이 보증금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 임차인들이 확정일자 및 임차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냥 뭐, 금액이 작으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속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임대 자료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구축해 놓았고, 이를 통해 최대한 실제와 가까운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RHMS,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4번.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주변 시세 활용. 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변 시세 활용을 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실제 세는 500에 30인데 주변 시세가 뭐 500에 25, 막 35 왔다 갔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주변 시세 500에 35니까 너 혹시 35로 받은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추정해서 때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 30이라고. 알았어. 30. 땡큐. 이렇게 되겠죠. 안 그럴 것 같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실제와 가까운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해서 과세한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하고 틀린 내용들이 오면은 오히려 임대인들이 정정해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또 있습니다.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특히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자문 정을 활용해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는데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주거비 지원 증빙자료 등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의 임대 수입을 파악할 수도 있다. 자, 5번.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입니다. 외국인. 해당 회사 지원 내역 파악 해가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입신고도 안 하고 외국인이니까 우리하고 관계도 없으니까 되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착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주거비 지원 증빙자료 등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의 임대 수입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내가 집주인이고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은 뭐 전입신고도 안 하고 그냥 요즘엔 뭐 속칭 뭐 깔세라고 하나요? 연세라고 하나요? 그냥 1년치가 한꺼번에 줘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니까 나는 굉장히 좋은데 했는데 국세청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외국인이 살고 있는 그 회사이죠. 회사. 그 회사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도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다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뭡니까? 봤는데 우리 저희 외국인 근로자 뭐 임원분도 있을 테고 일반 직원도 있을 테고 이분 개인 용도로 살고 있는 임차비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누구야? 하면 주소 그런 거 해가지고 집주인 파악해가지고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따라서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도 모를 거라는 아니란 생각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리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파악할 거냐. 자, 관계기관 통해서 끌어오고 연말정산 데이터 보는 거고
동사무소에서 전월세 확정일자 이거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6월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제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체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주변 시세로 정 없으면은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추정해서.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 거 이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 회사 지원 내역을 파악해서 보충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자, 주택을 임대하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업장 현황 신고 신고. 자, 이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제목만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들은, 자, 주택임대소득 내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미 위에서 했어요. 우리 이미 위에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부부 합산 주택수가 하나면 요거, 두 채면 요거, 세 채면 요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적어도 내가 세금을 내는 사람인지, 내야 되는 사람인지, 안 내도 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죠. 최소한. 그쵸? 자, 그래서 여기 해당이 돼서 과세 대상 요건에 속한 사람들이다. 납세 대상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한 게 있고, 등록을 한 게 있는데, 요때 기준은 좀 지자체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자체로. 이 기준은 우리가 막 의무 임대 기간이 있고 막 과태료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자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미등록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 2017년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최근에 등록이 많아졌는데, 이때 등록을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지자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관할 세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세무서도 등록을 안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의무 등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무 등록. 그게 뭐냐면은 요 세무서에 등록하는 게 의무 등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의무 등록으로 바뀌었고, 요거를 등록을 하면은 0.2%의 수익금액 0.2%의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나는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즉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데, 나는 임대주택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난 상관없네? 모르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무서에는 의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부터. 의무 등록 안 하면 가산세도 들어가고, 가산세 안 내더라도 나중에 추적해가지고 아까 봤었던 거 있죠? 아까 봤었던 방법을 통해서 요거 있잖아요.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내가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무서에 이제 의무 등록을 하고 요 가산세 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내가 지자체까지 등록한 등록 임대 사업자다 그러면은 여긴 지자체도 정보가 가 있고 세무서도 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얄짤없이 FM대로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들은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이게 의무라는 거죠. 이걸 안 하면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만약에 등록을 안 했는데 곧바로 저게 잡혀서 가산세가 내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저 가산세는 우리가 그런 거 알죠? 뭐 수사 반장이라던가 그런 추리물 같은 거 보면은 범인을, 저 살인범을 잡아야 되는데 저 살인범을 이렇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뭐 공소시효라든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 10년이다, 15년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법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해당 기간에만 잡아서 부과하면은 세금 매길 수 있어요. 그게 보통 뭐 5년, 10년, 상징세 같은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하면 평생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 수익금액이니까 이제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보통 한 8년이나 10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도세가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안 걸릴 자신 있으면 하는 건데 점점 데이터는 발달하잖아요. 시스템은 발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잡히면은 가산세 내야 되는 거고, 가산세는 일할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늦게 잡히면 늦게 잡힐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가산세를.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나 기본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도 커진다. 자, 요때 등록을 안 했을 때 필요경비라든가 그런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는 정확하게는 요쪽으로 가죠, 요쪽으로.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된다. 양쪽 다 등록을 해야 이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 필요경비 뭐 50% 아니 60% 나오고 기본공제 400만원 나오고,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넘으면 또 안 나와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글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면 매년 2월 10일까지, 내일이군요. 매년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여기 보면은 좋다고 나와있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쵸? 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두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저걸 신고를 하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좀 편하고, 미리 좀 체크하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면세사업자거든요.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을 좀 미리 파악하자라는 정부 취지에 맞게끔 협조해주는 의미에서 좀 좋긴 좋아요. 그런데 바빠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거는 일종의 예비신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비신고를 안 했다는 거는 본 신고 때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되기 전에 미리미리 뭐 담당하는 세무사 안 계시면은 미리미리 좀 섭외해가지고 세무사 통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거기서 틀려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매년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내일까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5월달에 제대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어차피 저는 하기 때문에 제 담당 세무사한테 그냥 다 넘겨요. 그냥 이때 그냥 다 한꺼번에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2월달에 그냥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2월달 못하더라도. 네. 주택임대소득 오늘 어떠셨나요? 되게 좀 어려웠죠? 되게 내용도 잘 나와있고, 특히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까지 어떻게 잡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나와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뭐 정말 세무사 어떤 내용을 맡기거나 그러실 분들은 여기 세무법인 다솔 쪽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의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좀 더 공부하고 싶고 저하고 좀 이게 좀 소통도 하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그 멤버십 가입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제가 배지가 나오니까 웬만하면 댓글은 다 좀 드리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2월달은 지금 거의 90% 확정인데 날짜가 2월 25일 그 월급날이죠. 월급날 밤에 제가 멤버십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또 이제 현장 질의응답 받고 하니까 그때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 받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또 많이 최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에 이제 사업장 현황신고 시즌이 돼서 그런지 질문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 대신에 안 했다면 5월달 제대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설 연휴가 있죠. 예, 설 연휴가 있어서 아마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지내야 될 것 같고, 뭐 부모님도 못 뵈러 가는데 무슨 또 어딜 또 놀러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야, 전에 작년 추석도 그러더니 올 설도 보니까 뭐 어디 관광지라든가 뭐 호텔 뭐 예약 뭐 다 100% 찼다고 하던데, 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뭐 다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 감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 건강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백신도 지금 좀 약간 늦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어떡해요, 그쵸?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누가 어디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돼. 너무 이거를 다 믿으실 필요도 없고, 너무 의존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불신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이 그냥 다 챙겨야 됩니다. 마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저게 한 2019년부터 저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4, 15부터 이제 그때부터 집을 사고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게 보통 한 4, 5년 가다가 좀 꺾이고 해야 되는데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게 항상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라는 완벽한 선택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주식, 이런 재테크, 여러분들 자산 관리하고 관련된 거는 누가 뭐라 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좀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2019년부터 좀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다 책임지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다른 휴양지라든가 호텔 그런 데서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절친분들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절세 노트 올라갈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5일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낮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좀 할 거고요. 제가 3월부터 낮 시간에 하고 나눠서 하는 이유가, 여기 계시는 이런 최홍준 세무사님 같은 경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최 세무사님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려서 확답은 모르겠는데, 뭐 제 주변에 지인 세무사님들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제 방송에 제가 출연료를 드리고,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고, 오시면은 이렇게 미니 특강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좀 받아서 질의응답도 좀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3월부터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링크 드린 멤버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댓글하고 본문 내용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본 방송은 풀 영상은 곧바로 올라가고 편집 영상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풀 영상은 저기 절친분들 보는 거. 네. 그래도 아쉬우니까 끝나고 저희 한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만 뒤풀이 좀 하도록 하죠. 네. 뒤풀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아실 겁니다. 네, 오늘 어려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